제가 이제 그 질문을 그 메모장에다 놓고 같이 한번 지금 보면서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코칭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코칭의 핵심. 굉장히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답게 나다움을 찾는 것, 아름다움. 그래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보통 코칭 질문에서 이런 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리더로서 잘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칭 궁극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 얘기가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찾아 나가는 것, 즉 나의 모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마 코칭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그 질문을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 쓸 때도, 이 보고서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목적 가치 중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를 들자면 목적 가치 중에 한 가지를 고르고요. 그걸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런 어떤 워크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찾아가는 뭐 그런 워크샵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는, 조금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급박하게 우리는 챗GPT가 들어오면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즉, 대답을 뭔가 질문했으면 대답을 찾는 게 인내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인내심을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나를 찾으려면 첫 번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를 가지고 잘 보면 내가 어떤 흘러가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들,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한때 제가 코치의 길로 딱 들어서고 나서 나는 코치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5년간 제가 도서관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 도서관을 열심히 다니면서 그 힘든 시간 어떻게 버텼냐면, 오프라인 인프리의 그 말이 저를 버티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열정은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이 문장이 저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 다 나름대로 각자 문구가 있어요. 어떤 좋은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왜 좋은 문구에 가슴이 뛰느냐? 그게 나의 뭔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가 있다면 그걸 한번 잘 저장해 보시고요. 한번 그런 것을 한 문장씩 단어도 되고 문장도 좋고요. 강의 듣다 보면, 저 문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트위터를 썼어요. 트위터는 많은 글자 못 썼거든요. 트위터를 쓰면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친구와 얘기 나누면서 인사이트 있는데 그걸 적었어요. 그럼 적었던 내용들을 쭉 모아 놓으니까 나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를 끌었던 문장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칭으로 코칭할 때 코칭의 시선을 키워야 하는 일상적인 훈련 습관이 있다면 뭡니까? 네, 코칭을 시선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항상 관점을 바꿔서 질문해봐라.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제 코칭을 하더라도 코칭을 받는 것도 있고요. 셀프 코칭하는 것도 있어요. 셀프 코칭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 하나를 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열정나게 하지? 그 질문 하나 품고요. 산을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한 2시간 정도? 그럼 내가 무엇이 열정나게 하나? 그 질문을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가시면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더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깊이가 만들어지면 그 깊이가 코칭을 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적용하시면 아마 좀 깊이 있는 코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치는 자신의 그릇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스킬을 쓸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이 보람돼? 코치를 왜 했는가?
저는 이제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가장 보람되는 건 사실은 코치로서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목적을 찾아가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시각을 발견할 때 제가 그때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이 코칭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자주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동 코치님 최근 들은 강의 중에 가장 인사이트 올라오는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캐나다 아침 시간이라 이후 후기를 온라인 워크숍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코칭의 대가이지만 코칭을 할 때 이거 쉽지 않네 하는 순간 그때 어떻게 이거는 이제 우리 네. 코칭을 하지만 쉽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네, 언제냐면 상대방이 이제 팔짱 끼고 있을 때, 마음에 팔짱 끼고 있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그 순간에 갑을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명료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 코칭 시간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맞지 않다면 HR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코치가 바뀔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베트나라고 하나요? 네, 우리 협상에서 베트나 마지막에 던지는 거잖아요. 던져야 그 사람과 함께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코칭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코칭에 대해 스스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스스로 코칭을 잘하고 있음을 때때로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저는 이제 스스로 그 순간순간에 좀 피드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의도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좀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나에 대해서 좀 보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내가 충족평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의 구조를 보여줬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결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치협회나 이제 코칭과 관련된 슈퍼비전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 코치협회에서 지금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슈퍼비전을 통해서 나를 좀 점검하는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슈퍼비전 모델이 세븐아이 모델이 있습니다. 챗GPT한테 세븐아이 모델에 대해서 슈퍼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좀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자, AI 시대 이후 리더십과 소통, AI 시대는 어떤 리더십을 갖춰 나가야 하는 걸까요? AI 시대는 우선은 리더십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흐름에 보면은 이제 조직은 이제 두 가지 층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실무자, 하나는 경영자. 두 가지 층밖에 없다. 그러면 리더가 누구냐? 경영자들은 세상을 봐야 되고요. 실무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요. 이제서 송기령 씨가 썼던 책이 있어요. 경량 문화인가요? 그래서 보면은 텔리그램이라는 그 메신저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톡 생각할 수 있어요. 텔레그램이 이제 거의 뭐 그런 글로벌 그 메신저잖아요. 텔레그램이 그 직원이 30명이랍니다. 즉 경량 문화, 즉 사람이 굉장히 작은, 그러면서 거기에 탑5 중에서 한 명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메타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8천억에 팔았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한 사람이 대기업의 그 부분과 비벼볼 수 있다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중소기업 한 10명에서 20명 있다면 이제는 그 기업들이 100명이나 20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될까? 아마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발휘하는 것.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컨텍스트, 즉 조직을 그릴 수 있는 것, 시장을 그릴 수 있는 것,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그리고 있어야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 시대 질문을 어떻게 던질 거냐는 것은 질문을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할 거냐. 그것은 예전에 정보 검색사와 같아요. 정보 검색사 시험은 지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지고 지금 뭐 그 자격증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생산성 본부부터 해서 뭐 8시간씩 이렇게 뭔가 뭐 이틀간, 3일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 시대가 지나게 되면 그 다음이 뭘까?
프롬프트 이제 잘 했어요. 검색 잘 했어요. 그 다음 시대는 내가 어떤 컨텍스트, 맥락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소통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즉, 나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AI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은 누굴까? AI 시대 이끄는 사람들은 사용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챗GPT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끈다.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다움, 네, 마인드 케어 지도사에 대한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마인드 케어 지도사 했던,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사티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줬던 부타바라 스님이 지금 이제 유튜브에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 이제 유료 계정도 있더라고요. 뭐 유료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아마 그 마인드 케어 지도사 그 개념적인 부분은 아실 거고요. 수행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수행은 실제 가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유튜브로 보고 수행하는 것 뭐 쉽지는 않은데 뭐 그런 어떤 뭐 수행이나 명상 이런 쪽에 하시는데 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론적인 부분은 사티 스쿨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점 바꿔서 질문하기. 네, 코칭을 한다고 하면서 티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코칭 대화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코칭을 하는 것과 티칭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코칭을 하고 있다와 티칭을 하고 있다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칭하느냐 티칭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서 지금 고객이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더 인사이트 있을 것 같아 하면은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좀 정보를 알려줘야 돼. 그때 내가 티칭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고객이 정보가 알고 있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네? 라는 스스로의 어떤 컨텍스트,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티칭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정보가 필요하겠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 그 순서가 되시면은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칭 대화법, 그것은 코칭 대화를 가장 잘 풀어낸 책이 코칭의 정석이란 책인데 지금은 이제 절판되어 가지고 네. 지금 제가 헌책방을 보니까 한 4만 원에 팔더라고요. 아무튼 저 도서관에 가시면 그 대화 코칭의 정석 책의 장점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냈던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시대보 경량 문명의 네, 탄생. 네, 요 책 맞습니다. 네. 코칭의 정석 재판매. 제가 저작권은 가져왔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알라딘이나 이런 데 POD 서비스. 그래서 이제 조금 비용은 올라가긴 하지만 POD는 뭐냐면 한꺼번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주문 오면은 거기에만 이제 찍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서 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